계속 맥시멀리스트면서 컨셉은 다양히 하고 싶은 거 다 해. 많은 옷을 보유하고 있다 보니까 이런 경우에는 으로 사용하고 있어요. 그러면 부피가 줄어들더라고요. 저는 굳이 나누자면 미니멀리스트 쪽인데 그 중에서도 주방용품이 되게 적어요. 얘는 필수인 아이템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외에도 또 꼭 같이 써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마치 인 노벰버의 이혜영. 이가영입니다. 오늘은 집안의 모든 물건을 5가지 카테고리로 분류해서 정리하는 방법에 대해서 소개해드릴 예정이에요. 그 5가지는 어떻게 분류되냐면요. 옷, 주방용품, 생활용품, 책과 서류, 그리고 개인 소품과 추억의 물건 이렇게 분류를 하고 있어요. 오늘 나눠서 저희의 집을 직접 보여드리면서 카테고리별 정리법에 대해 소개해드릴 예정입니다. 이제부터 5가지의 카테고리별로 물건을 정리하는 법을 소개시켜 드리려고 하는데 함께 가보실까요? 여기는 제 방인데요. 저는 맥시멀리스트인데 결혼 전까지 계속 맥시멀리스트면서 컨셉은 다양히 하고 싶은 거 다 해. 많은 물건을 가지고 있는 편이긴 하지만 저만의 규칙으로 정리를 해두었는데 하나씩 소개시켜 드리도록 할게요. 중요한 점을 이제 추려서 말씀드리고 싶은데 첫 번째로는 계절 옷을 구분하지 않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양을 확인을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야 그 안에서 또 정리가 되니까. 근데 이제 여름이 다가오는데 겨울 외투를 보면 더워 보이기도 하고 그렇잖아요. 커버를 씌워두면 깔끔한 느낌이 드니까 인테리어 효과도 볼 수 있어서 외투를 입지 않은 계절이 되면 커버를 씌워두고요. 두 번째로는 옷의 타입별로 다양한 옷걸이들을 시도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많은 옷을 보유하고 있다 보니까 이런 경우에는 플라스틱으로 사용하고 있어요. 그러면 부피가 줄어들더라고요. 셔츠, 블라우스 이런 류는 다 우드로 사용하고 있고요. 외투 같은 것도 무게가 있다 보니 우드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스커트와 바지걸이 또 나뉘는데 저는 정말 여러 가지 써봤는데 마지막으로 정착한 스커트 옷걸이는 이런 타입으로 된 옷걸이. 아무래도 집게는 자국이 남는 스커트도 있어서 옷마다 정말 다른 것 같아요. 집게 옷걸이 있잖아요. 탁 걸어서 반대쪽 고리가 밑에 떨어져 있으니까 그 고리를 슉 해서 여기 목에 걸어두면은 크게 구김이 가지 않고 길이를 줄일 수 있습니다. 구김이 좀 가는 면티 같은 거는 다 걸어놓는 편이고요. 그 외에 주름이 가도 괜찮은 옷들은 서랍 안에 개어서 정리를 해두었습니다. 이쪽 칸에는 생활에 있어서 가장 많이 손이 가는 옷들이 있는 곳인데요. 진 같은 경우에는 개어서 보관해도 구김이 가진 않지만 공간이 남아서 걸어서 보관하는 편입니다. 그리고 바지 거실 때 엉덩이 부분이 옷장의 벽 쪽에 가도록 이렇게 걸어주시면 깔끔하게 일자로 떨어질 수 있어서 깔끔하게 이렇게 정리가 되는 것 같아요. 그 다음으로는 이제 서랍 구김이 가도 되는 나시나 면티 같은 거를 개어서 세워서 보관하는. 다음으로는 트레이닝복 바지는 구김이 가지 않아서 개어서 이렇게 보관하고 있습니다. 맨 밑에 서랍에는 모자나 계절 액세서리 같은 손이 자주 가지 않는 것들은 한 번에 모아서 정리해 두었습니다. 액세서리 장인데 자주 하지 않는 액세서리들은 여기 이렇게 다 넣어두었는데 자주 쓰는 액세서리는 책장 위에 케이스 안에 넣어가지고 사용하고 있어요. 만약에 칸이 나누어지지 않는 서랍을 보유하신다면 케이스 같은 거 이용하셔가지고 이렇게 구분 지어두면 분류가 되어요. 이쪽은 블라우스나 셔츠, 이제 슬랙스 같은 캐주얼하지 않은 것들은 또 모아서 정리를 해두었고 이제 마지막으로 편하게 입는 옷과 걸어야 하는 운동복 이렇게 구간을 두었고요. 수납 박스 같은 거 활용하실 때 서랍에서만 활용하지 마시고 남는 공간이 있으니까 추가로 이렇게 수납을 더 만들어서 사용하는 것도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많이 질문하시는 게 원복에 대한 두려움이거든요. 조금이라도
조금이라도 방지할 수 있는 방법 중 하나는 꺼내었다가 제자리로 가는 게 가장 중요한데 저는 여분 옷걸이를 보관하지 않아요. 입고 나간 옷만 이렇게 옷걸이가 하나가 걸려있기 때문에 그곳에 바로바로 정리할 수 있는 힘도 생기는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외출하고 나서 며칠 더 입었다가 세탁할 거야 하는 옷들 딱 몇 개만 그 공간을 따로 만들어 주는 것도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옷장만으로는 수납이 다 안 돼가지고 이 서랍 한 칸에는 운동복들이 다 모여 있는데요. 여기서도 계절 운동복을 구분하지 않고 반바지와 겨울 레깅스 이렇게 다 함께 하고 있습니다. 운동 양말 같은 경우에는 운동 카테고리 안에 넣어놓고서 여기에다가 보관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 힘이 없어서 잘 무너지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작은 수납 박스에다가 세워두면 하나씩 뽑았을 때 편한 것 같아요. 자주 쓰는 가방만 여기에 다 보관하고 있고요. 파우치도 굉장히 많은 편이어서 가방이랑 이렇게 같이 보관하고 있는 편이에요. 네, 여기가 이제 제 마지막 의류 보관 서랍인데요. 동선상 여기가 제일 편해서 속옷이나 양말 같은 거는 여기에 보관하고 있습니다. 저는 양말을 세워서 보관하고 있는데 절대 양말을 뒤집지 않아요. 항상 한쪽만 늘어나서 계속 내려가더라고요. 기장감이 있는 거는 반 접은 다음에 한 번 더 접어서 이렇게 세워주시면 되는데 둥근 면이 위로 오게끔 하면은 조금 더 깔끔하게 정리될 수 있는 것 같아서 이 방법 또 추천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 서랍에는 이제 홈웨어만 다 모아두었는데 세트로 짝을 다 지어가지고 붙여서 개어놨어요. 그러면은 한 번에 같이 꺼낼 수 있어서 처음에는 상의 따로 하의 따로 했는데 최근에는 이 방법이 가장 편리하더라고요. 혹시 저처럼 짝을 지어서 입으신다면 같이 붙여서 정리해두는 것도 좋은 것 같아요. 이렇게 제 모든 의류 정리하는 거는 다 보여드린 것 같아요. 개인 물품 소개해 드릴 건데요. 첫 번째로는 이쪽은 취미여가지고 제가 자수 놓은 것들 한 번에 모아놨고요. 책은 이 정도밖에 되지 않고 여기는 이제 제가 수집하고 있는 귀여운 아이템들이 한 번에 놓여 있고 여기에는 화장품 샘플을 정리해서 두었어요. 정리함에 라벨 이렇게 해두면은 한 번에 볼 수 있어서 필요한 거를 바로바로 꺼내어서 사용하는 편이고 그 다음으로는 문구와 위생용품 이렇게 가지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개인 물품은 작은 것들이 생기다 보니까 정리 박스를 정말 잘 활용해야 하는 것 같아요. 칸이 나뉘어져 있거나 층으로 구분할 수 있거나 필요한 물건을 조금 더 쉽게 찾아서 사용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여기 수집 같은 경우에는 요거 활용하니까 정리가 또 잘 돼가지고 그리고 요거는 실바니안 저희 3남매 언니랑 오빠랑 저예요. 의미를 담아서 여기에 보관하고 있습니다. 1순위는 돼지고요. 그 다음에 스누피도 굉장히 좋아하고 도라르방 스누피인데 정말 제 최애입니다. 요거 돼지요? 이거 제가 초등학교 때 호주 갔을 때 산 돼지 책인데 사진 작가님이 함께 하고 있는 돼지인 걸로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분도 이 돼지가 굉장히 소중해서 이렇게 예쁜 사진들을 남겨둔 걸로. 네, 그래서 이렇게 좋아하는 돼지 이거를. 여기는 제 생활 뷰티 존인데요. 사용하는 뷰티 제품들은 이렇게 정리해서 두었어요. 고민했던 게 화장대를 구비할까 했었는데 저는 생각보다 좌식이 굉장히 편해가지고 이렇게 밑에서 사용할 수 있게끔 해서 여기는 기초 제품이지만 여기는 메이크업만 또 따로 분류해가지고 정리해 두었어요. 여기도 취미와 수집 물건들이 정리되어 있는데요. 어렸을 때부터 손으로 하는 모든 것들을 굉장히 좋아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자수가 취미가 되기도 하였고 이런 만들기 같은 재료들을 여기에 같이 보관하고 있고요. 제가 또 스티커와 엽서를 굉장히 좋아해서 이렇게 파일을 이용하면은 찾을 때 편리해서 엽서도 이 방법과 마찬가지로 보관하고 있고요.
요 박스들은 제 추억의 물품들인데요. 첫 번째 박스는 대학생 시절에 입었던 무용 의상들을 모아두었고, 여기는 중고등학생 때 입었던 의상들을 따로 구분지어서 모아두었고요. 마지막 박스는 이제 제 개인적인 추억 물품들인데, 받았던 편지나 저희가 첫 게더링 했을 때 포스터고요. 처음으로 신었던 토슈즈와 콩쿨 때 사용했던 CD 이런 것들이 이렇게 보관되어 있고, 추억의 박스의 물건은 앞으로도 분명 조금씩 양이 늘어가거든요. 그래서 조금 큰 박스를 평생 가져간다라는 생각으로 신중하게 생각해서 시도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는 제 주방이고요. 주방용품 정리법을 소개해드릴 예정이에요. 저는 굳이 나누자면 미니멀리스트 쪽인데 그 중에서도 주방용품이 되게 적어요. 정말 나와 있어야 편한 것들을 제외하고는 웬만해선 다 넣어두는 편이기도 하고, 정리를 하실 때 4가지로 하위 분류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식기, 조리도구, 식재료, 그리고 주방 청소와 관련된 것, 이렇게 분류를 해서 살펴보시면 수월하실 거예요. 먼저 식기 보여드리려고 하는데요. 일단 제가 그릇 정리를 해둔 기준은 사용 빈도와 접근성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많이 사용하는 그릇들이 제 눈높이에 위치하고 있고, 요렇게 앞에 나와 있는 거는 거의 남편만 쓰는 거예요. 3가지 그릇밖에 찾지 않아서 제일 손 닿기 쉬운 곳에 이렇게 해뒀고, 조금 덜 자주 쓰는 커다란 그릇들은 한층 위에 자리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아래에는 하나만 선반이 질러져 있었는데 그걸 빼고 그냥 이런 선반을 넣었어요. 그래서 요 자그마한 것들을 이렇게 요 위쪽에 다 모아뒀고, 아래에는 이제 여러 명이 같이 식사할 경우에 꺼내 쓰는 식기들을 모아뒀어요. 그리고 밑에는 코스터들은 여기에 이렇게 밑에 넣어서 쓰고 있어요. 대부분의 분들이 이미 다 쓰고 계시긴 할 텐데 그릇 정리되는 필수인 아이템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외에도 거리형 베스킷도 수직 공간을 더 잘 쓸 수 있게 해줘서 꼭 같이 써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커틀러리 같은 경우에 일상에서 매일같이 쓰는 것들은 그냥 여기에 분류를 해뒀어요. 손설거지 해서 여기 뒀다가 건조가 되면 바로 그냥 여기로 들어갈 수 있게, 동선이 자연스럽게 되는 거 깔끔하게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인 것 같아요. 그 외에 새로운 게 필요할 때 쓰는 것들만 이 서랍에 따로 모여 있어요. 많지 않지만 모두 다 마음에 드는 걸로 갖고 사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이제 제가 가진 잔들인데요. 이게 사실 뒤에 있는 거 되게 꺼내 쓰기가 힘들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정리를 하실 때 같은 종류면 앞뒤로 해서 놓으시면 사용하시기가 훨씬 편리합니다. 여기도 사실 어떻게 보면 식기지만 이거는 제가 조리할 때만 쓰는 식기들이어서 조리 도구에 들어가요. 이 옆에도 채반하고 볼 같은 것도 거의 조리할 때만 쓰기 때문에 얘네도 조리 도구에 들어가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위에는 이제 보관 용기들인데 저것도 보시면 그릇 정리대를 써놨어요. 그래서 저렇게 하나 질러주시면 더 편하게 쓸 수 있는, 나머지 조리 도구라고 했을 때 저희가 메인으로 생각할 수 있는 뭐 팬이나 냄비 그런 것들이 있을 텐데 이 하부장에 들어가 있고요. 메인 조리 도구에 해당하는 팬과 냄비들이 있는데요. 얘네를 정리하는 용품은 되게 다양하게 많이 나와 있어요. 저는 그냥 선반 하나만 지르는 게 제일 깔끔하고 좋아서 와이드가 긴 선반을 사용하고 있고요. 이런 2개 정도는 그냥 칸을 지르지 않아도 키친타올이나 행주 하나 깔고 하면 충분해서 그냥 이렇게만 해서 사용하고 있어요. 조리도구 같은 경우도 나는 냄비가 정말 많고 프라이팬 정말 많다 그러면은 1군, 2군을 구분해서 정말 가끔 쓰는 솥 같은 거나 이런 거는 굳이 여기 늘상 들어와 있을 필요는 없으니까 빈도가 확실히 낮은 것들은 2군으로 묶어서 다른 곳에 보관을 하는 게 깨끗하게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해요. 네. 청소, 세척과 관련된 것들은 여기 아래에 다 정리돼 있어요. 그래서 뭐 식기세척기 세제나 여기 싱크 세척하는 것들 여기 다 모여 있고, 이런 쇼핑백이나 혹시 몰라서 두는 저런 뽁뽁이 같은 것들은 넣어두고 쓰고 있어요. 여기가 이제 팬트리고 식료품들이 있는 곳이에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3층이 전부예요. 진짜 필요한 만큼만 장 봐서 바로 소진하고 자주 찾는 것들 보관해 두는 정도? 그만큼으로 역시 총량을 제한하고 있고, 이 2칸은 저희 반려동물 식품들이 있고, 이게 없었는데 이런 게 계속 빠지고 너무 불편해서 마침 딱 들어맞는 게 있어서 칸마다 넣어놨어요. 이 눈높이에는 제일 자주 찾는 스낵들 있어요.
저희 남편도 이제 습관이 돼서 되게 잘하는 건데 장을 봐오면 일단 무조건 다 뜯어요. 그래서 깨끗하게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만약에 지금 당장 안 먹어서 상자째로 넣어두면 앞에만 조금 뜯어서 앞에 거 꺼내고 하다 보면 빈 상자 막 쌓이고 결국 되게 지저분해지더라고요. 근데 아예 다 뜯어서 그냥 이렇게 하나씩 해두면 먹을 때도 훨씬 편하고 다 소진하고 나면 아무것도 없고 전혀 어려운 게 아니지만 훨씬 깨끗하고 잘 정돈되어 보여요. 여기는 이제 파스타 면 같은 게 있는데 봉지가 뜯어진 면들은 이런 거에 넣어요. 밀봉해서 소진할 때까지 쓰는 되게 편하고 좋아요. 당장 먹을 게 아닌 식료품들은 여기에 보관하지만 오늘 사온 빵 뭐 이런 것들은 당장 먹을 거는 항상 여기에 올려둬요. 그게 저희의 룰이에요. 캔디나 초콜릿 같은 것들은 이거고 빵이나 뭐 쿠키 이런 것들은 여기에요. 이렇게 딱 자리가 정해져 있으면 누가 장을 봐도 여기 들어갈 것과 여기 놓을 것들이 명확하니까 소진도 잘 되고 관리가 잘 되는 것 같아요. 네. 주방은 계속해서 새로운 물건이 들어오고 또 위생이 중요한 공간인 만큼 정기적인 점검을 계속해서 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바로 소진해야 할 것들과 조금 천천히 소비해도 되는 것들 자리가 명확히 구분돼서 공유되어 있으면 웬만해서는 늘 쾌적한 주방이 유지되는 것 같아요. 이제 생활용품 카테고리인데요. 주방용품을 제외하고서 가족이 공동으로 같이 쓰는 것들을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대표적으로 생필품에 해당하는 뭐 휴지 같은 것부터 세탁용품, 청소용품, 욕실용품, 공구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을 생활용품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는 이제 저희 다용도실인데 장에 보이시는 게 생활용품의 재고들이 모여 있는 곳이에요. 지금 사용하고 있는 것들은 각자의 위치에 있어요. 그래서 욕실용품은 욕실에 있고 세탁용품 쓰는 것들은 여기 세탁기 앞에 있고 하지만 그 모든 것들의 재고분에 해당하는 거는 상부장 하나에 다 들어가 있어요. 저것도 총량을 저렇게 제한해 두고 안에 들어갈 만큼만 비축하는 걸로 하고 있어요. 그래서 생활용품 정리하실 때는 사용분과 재고분을 구분하시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영양제나 상비약 같은 것도 저희 집에서는 생활용품에 속해요. 약품도 이제 1군과 2군으로 구분이 되어 있어요. 사용 빈도에 따라서 매일 챙겨 먹는 영양제와 찾는 빈도가 높은 진통제나 뭐 소화제 이런 것들은 이 박스 안에 다 있고 찾는 빈도가 비교적 낮은 OTC 약품들은 2군으로 따로 빼서 저 위에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약품도 그렇게 나눠서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약품과 더불어서 공구도 생활용품에 속하는데요. 사실 자주 사용하는 것들은 정해져 있잖아요. 뭐 가위나 칼, 줄잡, 테이프 이 정도 접근이 제일 쉬운 곳에 식탁에 같이 놓아두고 있어요. 1군 공구는 여기에 다 있고요. 나머지 공구는 분류를 해서 남편 방에 있어요. 거의 공구는 남편이 사용하기도 하고 생활용품이지만 약간 그의 영역에 속하는 거여서 빈도에 따라서 한 카테고리의 물건이 분산되는 게 그렇게 좋진 않지만 자주 쓰는 가위나 칼을 매번 저기 가서 찾아야 된다는 건 굉장히 불편한 거잖아요. 그래서 빈도에 맞춰서 자주 쓰는 것들을 손 닦기 좋은 곳에 빼두는 건 추천드려요. 여기는 저희 집 욕실이고요. 생활용품 중에 큰 부분을 차지하는 게 욕실용품이잖아요. 여기는 헤어에 관련된 거 몇 개만 있고 밑에는 다 페이셜 제품인데 예전에는 여기가 비워지는 게 좋아서 얘네까지 다 2층에 있었던 때가 있어요. 너무 불편해서 결국 하나둘씩 내려오더라고요. 욕실용품도 내 동선에 맞게 위치를 제대로 잘 잡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크게 미관을 해치지 않는다면 내가 사용하기 편하게 배치하자. 그거를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제 책과 서류 카테고리 살펴볼 텐데요. 여기는 제 책장이에요. 당장 보는 책들을 제외하고는 여기에 싹 다 모여 있고 사실 책을 무한정 계속 들일 수는 없는 거기 때문에 종이책으로 볼 것과 전자책으로 볼 거를 구분해서 보는 편이고 전자책으로 보는 것들은 실용서 같은 것들 구분을 해서 하고 있고 책의 관리 같은 경우는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먼지 닦기. 별거 아닌 것 같지만 먼지가 이렇게 쌓여 있으면 방치된 느낌이 죽어있는 느낌? 근데 주기적으로 닦아주면 새롭게 눈에 들어오는 책들도 있고 설렘 가득한 책장이 되는 것 같아요. 지금 이 옆에 박스들은 저희가 이번에 새로운 용품을 출시하면서 부득이하게 일단은 여기에 쌓여있는 상태인데 그래도 여기는 서재라는 생각이 늘 있어요. 책장이 있는 곳이기 때문에. 저는 사실 서류는 다 책상에서 확인을 하기도 하고 제일 관리가 쉬워서 책상에 다 모아두고 있어요. 책과 서류가 꼭 한 공간에 있어야 된다는 아닌 것 같아요. 나에게 맞게 정해두시면 되는 것 같아요. 네.
여기는 저희 거실 창문 쪽인데 원래는 제 서재에 책상이 있었는데 아무래도 일을 하거나 뭘 할 때 거실에서 하는 게 편하고 저게 잘 안 들어가져서 얘를 빼냈어요. 그래서 여기는 지금 저만의 공간이고 뒤로는 책이 있는데 여기는 저희 남편 책의 일부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서류인데요. 저의 경우는 제가 보관하는 서류는 이게 다예요. 그 중에서도 이거는 수첩들이어서 서류가 아니고 정말 서류에 해당하는 거는 딱 요만큼인데요. 서류를 남길 때 기준은 이거 하나예요. 이게 없으면 큰일 나는가 이건데 사실 웬만한 건 다 없어도 큰일이 나지 않거든요. 설명서 이건 무조건 버리고 다 온라인에서 찾아볼 수 있기 때문에 보증서도 정말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들만 남겨요. 남겨두는 보증서는 주얼리나 관련된 거밖에 없어요. 그 보증서들만 주얼리 근처에 화장대 서랍에 보관돼 있고 대부분은 업무 서류예요. 업무 서류 중에서도 이제 하드카피로 가지고 있어야 되는 계약 관련이나 아니면 현안으로 보고 있는 것들 이런 것들만 세분화해서 서류를 가지고 있고 그 외에는 저희 반려동물들 건강 관련된 거, 제 취미 관련된 거 하나 그렇게가 다예요. 그래서 서류는 사실 저희 세션 할 때도 권해드리긴 한데 웬만해서는 그게 없어서 마음이 너무나 불안한 게 아니면 보관하지 않으시기를 추천드려요. 어떤 설명서인지도 모르고 그냥 다 가지고 계시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설명서는 과감히 비워내시기를 추천드리고 보증서는 선별해서 남기기 그리고 남긴 서류들도 주기적으로 계속 살펴봐야 돼요. 예를 들어 보증서 얘는 꼭 중요한 보증서에서 보관했지만 그 물건을 버렸으면 걔도 같이 버려야 되는 게 맞잖아요. 그래서 의미 없이 쌓이지 않도록 1년에 한 번이라도 서류도 다 체크하면서 계속해서 업데이트하는 게 중요합니다. 집안의 모든 물건을 5가지 카테고리로 나눠서 정리하는 법을 소개해 드렸는데요. 정리할 때 가장 중요한 건 지금 내 삶에 정말로 필요한 것만 남긴다. 정리라는 거를 거대하고 막막하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완벽하게 이 모든 걸 정리해야 된다는 부담을 내려놓으시고 작은 부분이라도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계속해서 조금씩 해보는 게 제일 중요해요. 그래서 저희 채널을 보시면서 동기부여가 충분히 되면 좋을 것 같아요. 5가지의 카테고리별로 정리를 할 때 자신이 가지고 있는 물건의 총량을 파악하고 모든 물건의 제자리를 만들어주는 거. 첫 번째로 어느 정도의 양을 가지고 있는지를 확인하신 후에 그 물건의 자리를 만들어 주신다면 어지러워지지 않고 모든 게 제자리로 돌아갈 수 있기 때문에 정말 작은 것부터 오늘은 딱 이것만 해볼 거야 라는 생각으로 조금씩 늘려가면서 정리의 기쁨을 찾아보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많은 옷장을 봤지만 지금까지 저희가 본 중에선 제일 많았던 경고. 예. 정말 뭘 많이 샀구나. 쓸데없는 것도 참 많다. 그렇지만 버릴 수 없는 내 자신이 정말 밉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으로도 뭔가를 사지 않을 거라는 그런 말씀은 못 드릴 것 같아서 네.